드린 의견 수렴 간담회 단체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참석 내빈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며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수미 동덕여대 교수, 강재영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예술감독, 강재현 사비날 미술관 학예실장, 강홍구 작가, 고상우 작가, 고영훈 작가, 김민 동아일보 기자, 김석 KBS 차장, 김근영 CNB 기자, 김기라 작가, 김나리 작가, 김달진 미술연구소장, 김범수 작가, 김선두 작가, 김선복 작가, 김성호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예술감독, 김용순 전 부산시립미술관장, 김영철 한국미술협회 사무총장, 김용호 중앙대 교수, 김한순 교동미술관장, 김윤기 한국민족미술인협회 사무처장, 김윤석 아이프에코 대표, 김장원 아트선재 미술관장, 김신성 세계일보 기자, 김재관 쉐마 미술관장, 김정희 한국조각가 협회장, 김정군 미술이론가, 김진엽 한국미술평론가 협회장, 김창경 한국미디어 아트협회 이사장, 김춘옥 한과진흥회 회장, 김학량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 학과 교수. 죄송합니다. 예,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명하겠습니다. 남경민 작가, 노준의 포탈 미술관장, 두는 작가, 두시영 한국민족미술협회 전 이사장, 문소영 중앙일보 부장, 박난희 제3회 제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박영근 한국현대판화가 협회장, 박우찬 미술평론가,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2 대표 변호사, 박찬영 작가, 백동영 퍼블릭 아트 대표, 백만우 전원미술가협회 고문, 백순실 블루베 미술관장, 서지혜 서울경제 기자, 성수영 한국경제 기자, 손영주 뮤지엄 하미 학예실장, 성근영 한국화 여성작가 회장, 승연내 리키스튜디오 총괄이사, 신현용 한국국제미술교류협회 부회장, 신상용 서울대 미술관장, 신재학 활행협회 정책이사, 신지원 월간미술 편집장, 안재해 안상철 미술관장, 안진국 미술이론가, 안진희 작가, 안정홍 작가, 양대원 작가, 양태근 대학미술교육회장, 엄태정 작가, 오형석 서울문화투데이 기자, 유근태 작가, 유승복 문화일보 기자, 유승희 코리아나 미술관장, 윤재가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윤진석 미술평론가, 이건영 작가, 이호준 리키스튜디오 과장, 이계영 양주시립 장옥진 미술관장, 이기영 월간미술 대표, 이길래 작가, 이도나 작가,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 이문배 한국미술협회 기획처장, 이병국 한국미술협회 수석부 이사장, 이수문 화이트블록 미술관 관장, 이순신 한국사진 갤러리 협회장, 이승곤 한국민족미술인협회 이사장, 이현수 모란미술관장, 이인범 전 상명여대 교수, 이윤희 미술평론가, 이완 서울문화데이 기자, 이지호 전남도립 미술관장, 이한빛 헤럴드경제 차장, 이한신 아르코예술기록원 원장, 이홍원 양평군립미술관 학예실장, 이유창 한국조각가협회 사무국장, 장동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원장, 전정무 서울미술협회 이사장, 정서영 작가, 정성규 무등미술관장, 정종현 미제갤러리 대표, 정하나 교동미술관 부관장, 조광현 작가, 조은정입니다. 예, 미술이론가, 진희숙 엄미술관장,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지호 작가, 최유선 작가, 하계원 미술평론가, 한만영 작가, 하메디 컬처램프 발행인, 허윤희 조선일보 차장, 홍경환 미술평론가, 홍명희 DOT 미술관장,
홍정주 서울미술관장, 황선태 작가, 황원정 서울옥션 법무팀장,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추후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국정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노중환 국회의원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담회 회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1부로 나눠 진행하게 됩니다. 1부는 대시부터 국민노래, 경과보고, 연합회장 인사,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종료 예정 시각은 5시경을 예상하고 있으며 1층 더 기친 1포로의 막단을 준비하였습니다. 행사 종료 후 퇴실하실 때 나눠드릴 시간을 만찬장 입구 직원들이 제출하시고 1테이블당 4분씩 참석하여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술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미술인 의견 수령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순에 따라 국민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예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는 김정희 미술진흥법 공동추진위원장이시며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이 법이 상정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과보고를 여기 나온 걸 보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그냥 좀 포인트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작은 2020년 10월 17일 저희 조각가협회에서 운영하는 코사 갤러리에서 9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창경 선생님하고 이제 유명한 관장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인터뷰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많은 부분들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봤고 그때 이제 9개 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이제 조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문체부도 만나고 문화체관광부 시각기자과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종환 국회의원실을 방문을 해서 미술진흥법 추진을 위한 연담회를 2020년 11월 24일에 가졌습니다. 사실 이때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회장님께서 또 아주 흔쾌히 이를 받아주셔갖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해서 이제 포럼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기 그 법학과 국민대 이동기 법학과 교수가 이 전체에 그 핸드링을 했습니다. 이 미술진흥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분들하고 이분하고 해서 저희 단체들이 모여서 몇 번의 그 면담을 했고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그동안이 사실은 그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모임을 자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2021년 7월 14일 미술진흥법 입법 발의 해서 이제 도종환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시고 16분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윤영옥 관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김성현 쌤하고 우리가 저작권 연합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의 좀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서머셋 팰리스에서 20개 시각 예술 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창립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많이 간 건 아니죠. 사실 이제 법을 이렇게 하나를 입법시킨다는 게 보통 뭐 3, 4년, 뭐 길게는 4, 5년까지 가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 간사님들, 여당, 야당 간사님들을 2022년 9월 달에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21개 미술단체가 미술진흥법 통과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언론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022년 11월 15일 다시 이제 그동안 의원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의 끝에 저희 홍표 의원님이 이제 문광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에 가갖고 저희가 이거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근데 왜냐면 저희가 공청회를 거치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공청회 1차, 2차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공청회 없이 통과하는 그런 법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그래서 홍표 의원님이 문광위원장이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빨리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술진흥법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 보시지만 찬성이 248분이시고 반대 1분, 기권이 10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023년 7월 14일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간담회를 조정환 의원실에서 주최를 해주셔갖고 저희 단체가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때 이제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지? 이제 큰 법은 통과했지만 사실 이제 시행세칙이나 시행령 같은 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통과하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또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미술진흥법을 통한 미술산업의 발전을 저희 예술가들은 다 누구나 기대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감사했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이명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사단법인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 이명호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연합회가 주최한 미술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미술인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30일 미술진흥법이 통과되었을 때 세계적인 안무가 트와일라 타프의 책에 나온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힘이 세다. 성공적인 협력은 집단의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혼자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낸다. 우리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선택한 최고의 수단인 협력이 지닌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미술진흥법의 대표 발의자이신 도정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법안 제출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 본회 심의, 표결, 상정된 법안 채택일까지 도움 주신 홍익표 문광위원장님, 여야 간사인 이영호 의원, 김윤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안을 만들어 입법 지원 정책 수립과 방향성 제시 등 법을 통과시키고 이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입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요. 무더위, 폭염주의보와 그다음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 이게 반복되면서 여름 날씨가 고르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난번 큰 비로 인해서 지하차도에서 차량들이 갇히면서 14명이 돌아가시고 10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계속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오전에도 수해복구 작업을 하다가 여러분들 뵈러 올라왔습니다. 미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분들이 다 모이시는 자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올라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뵈러 왔습니다. 지난 6월 30일 미술진흥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발의한 지 2년 만인데요. 지난번에 국회 설명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서 미술이 매우 늦었습니다. 문학이라든가 또 뭐 미술과 관련된 서예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다른 연극이나 다른 대부분의 장르는 진흥법이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흥위원회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은 그동안 미술을 진흥하는 진흥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시고 추진하시는 주체가 이제 되셨어야 하는데 그게 늦은 거예요. 늦었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발의한 지 2년인데 발의 전에부터 미술인들이 이런 요구가 있어서 국회를 찾아오셨고요.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또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발의 이후에도 진행 속도가 좀 늦다 싶으면 문체위 여야 의원들을 위원장을 계속 찾아가서 이거 빨리 통과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2년 만에 통과가 된 겁니다. 통과가 된 뒤에 1년 뒤에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되고 또 파랑과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또 4년까지 논의할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이 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은 우선은 미술인들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국가의 책무가 되고요. 미술 전시 활성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다음에 창작 공간, 전시 공간, 보존 공간, 보관 공간 이런 곳의 예산을 지원하는 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 미술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또 지자체는 세워야 하고요. 미술 향유의 기회도 확대를 해야 하고 국제교류도 활성화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 미술 관련된 연구, 조사 이런 일들은 이제 국가가 하도록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동시에 문체부에서는 미술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그냥 창작은 미술인들이 알아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가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또 따로 매년 1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각 시도에서는 조례를 또 만들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도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위원들이 조례를 만들게 해서 그래서 지역 미술을 위한 진흥을 위한 1년 계획들을 5개년 계획들을 세우게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도 돕죠. 그리고 또 실태조사 하도록 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미술인들의 지금 다양한 실태, 경제적으로 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창작과 관련해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등등의 실태조사도 해야 하고요. 또 이번에 통과된 내용 중에 통합미술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들도 함께 해야 하고요. 다른 장르는 출판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는 하고 있어요.
이제 미술은 워낙 작품 하나가 갖는 가치가 액수가 다른 장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가면서 통합미술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일, 그 중에 이제 리세일 라이트, 재판매되었을 때 보상 청구를 유족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쟁점이 되어서 논의가 길어져서 일단 4년 동안 더 준비 기간을 갖기로, 화랑과의 논의도 좀 더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중섭, 박수근 이런 화가들이 거의 이중섭 같으면 무슨 행여 환자처럼 취급이 되어서 그냥 쓸쓸하게 실패하면서 죽어가는 불행한 삶을 산 미술인의 작품이 47억의 경매에 붙여진다든가 이러면서 재판매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갈 터인데, 그때 그 유가족들이 어떤 저작권 재판매 보상 청구권 이런 것들 혜택을 받는지, 이런 게 명문화되어서 보장을 받는 나라가 전 세계 82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사후에 30년 동안 그 저작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권리보장에 관한 것이 이제 법에 담겨져 있는데, 문학도 처음에 문학 저작권이 30년으로 출가를 했어요. 그 뒤에 또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50년으로 늘렸다가 지금은 70년이거든요. 정지용 시인의 후손들이, 정지용 시인의 시집이 판매될 때 후손들이 사후 70년까지 그 권리를 보장했는데, 미술이 이제 출발하면서 30년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걸 늘려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회와 또 정책부와 상의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늘려가셔야 되고요. 저작권 관련해서는 음악이 일찍이 30년 전부터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은 음악 저작권이 많이 보호되고 저작권 협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서 그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저작권에 대해서 일찍 듣던 다른 장르가 있는데 미술은 그러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술 저작권과 관련된 일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그 의견을 모아주시고, 이게 정부의 국회를 통해서 많이 반영되는 일들이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술 서비스업을 활성화한다든가, 미술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 같은 것들이, 기구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과제로 남아 있어요. 법에 이걸 처음에는 담아놨지만 기재부가 이거 반대해서 이걸 일단 담지 못했어요. 기재부는 일단 미술진흥 전담 기관을 만든다면 최소 인력이 40-50명 이상, 그 다음에 또 장소,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 짓는 데 예산 들어가죠. 또 인력을 확보하면 그 인력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급여를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예산들을 당장 확보할 수 없으니까 기재부가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할 수 없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양보를 했어요. 그렇지만 추후에 이걸 어떻게 다시 이걸 담아낼 것인가, 이런 과제들도 역시 남아 있어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미술업계,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파랑업, 또 미술품 경매업, 또 대역 판매업, 또 감정업, 전시업, 다양한 업들의 업역 간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또 함께 중지를 모아가고 하는 그런 과제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보다 미술계를 이끌어오신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실 터이니까 그런 것들의 의견을 잘 모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많은 발제를 지금 많이 준비를 하시고 또 의견 개진하실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듣겠습니다. 들어서 더 담아내야 될 것이 뭔지, 여기 부족한 것이 뭔지 있을 거예요. 우선 법을 통과시킨 것 정도예요. 그래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말씀해 주시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한평생 이 작업을 해오신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듣겠습니다.
추후에 계속 전체적으로 반영해 나갈 과제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시각예술 저작권협회를 만드셔서 애를 써주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대신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미술실험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저작권 보호하고 미술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미술계의 원로이신 이건용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건영입니다. 저건 어떤 사람이 이런 장소에 가지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단지 들으러 공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부에 가게 되면은 분야별로 또 전문적인 영역에서 말씀해 주실 텐데 저는 2000년대 초에 LA에서 너무던 아트 갤러리라고 해서 개인전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거기서 전시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일본은 자신들의 미술을 갖다가 선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또 LAC에서도 협조하고 해가지고 라쿠만 미술관 그 근방에 어마어마한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술전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난 참 부러웠어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근방이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했는가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 LA 근방에 이제 나가게 되면은 한 마을이 있다시피 한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놀란 거는 주차장이 너무 넓어서 왜 그러냐면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차에 우선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무슨 주차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갔던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주차장이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쓰는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을로 들어갔어요. 큰 길이 있는데 마치 한 도시가 형성된 것처럼 2층, 3층 건물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을 대부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전시장이 그 다음에 2층, 3층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뭐 하는 데냐, 하나의 뭐 작품 소장하고 창고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중국 사람 작가들이 와가지고 창작하는 곳이래요. 아니 이게 한 마을이고 한 동네 아니냐 했더니 또 그 옆에 매장들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특징적으로 그 나라에서 보여주는 그런 차이나 스타일의 어떤 그런 물건들을 갖다 매매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뭐야 한국 없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번 둘러보고 나오면
한국은 무시당했나?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LA시에서 엄청난 괜찮은 건물 하나를 갖다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거기 내가 가보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뭐가 잘못돼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미술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갖다가 LA시에서 쓰라고 건물까지 나오는데 의견들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양쪽에서 싸우는 바람에 시에서 다시 걷어갔대. 그래서 내가 그래 강사님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내가 미안을 받았는데 제가 이 미술지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거기에 수고해 주신 미술단체 또 이 애쓴 분들이 실제적으로 애쓴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아세야 좀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미술지능법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게 도와주신 오늘 오신 조정환 의원님이 계시고 또 홍익표 의원님도 계시고 윤무덕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이용호 국회의원님도 계신데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 저 집 망했다. 장남이 미술을 한댄다. 할 정도로 상당히 천시받고 했는데 다시 한국 사람들이 참 재주도 좋고 여러 가지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는 구체적인 격려와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에게 도와주신 의원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미술지능법에 대한 시행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도 의견이 많이 대두되겠습니다만 이 의견들이 잘 조화롭게 개진이 되고 또 상호간에 협조하고 양보해서 그래서 좋은 그 시행령이 탄생돼서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좋은 작가들과 또 미술을 돕는 기관들과 또 그런 기구들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이 탄생되길 또 바라고요. 작가들의 입장에서 창작하는 작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고생해서 한 작품이 앞으로 더 가치가 발휘돼서 아까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고 팔리고 또 이용되고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작가들에게도 배려되는 추구권이 잘 조화롭게 법으로 제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갤러리 옥션 또 작가들 또 그 외에
미술 분야들이 이를 또 조화롭게 탄생시켜서 좋은 일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아이 제가 이거 나올 짝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범원 회장님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예 총회장 이범원입니다. 네, 앞서 이렇게 도종환 전 장관님, 도종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축사 인사에 담아주셨고, 또 우리 화단을 이끌어 오신 이건영 작가 선생님의 또 말씀이 있으셔서 축사라기보다는 지난 도종환 의원님 주최로 국회 간담회를 하고 이어서 우리 미술계 간담회 하는 소감과 또 거기에 따르는 중요한 의견을 제시할 분들이 또 패널로 많이 지정되어 있으셔서 가장 중요한 평안한 큰 덩어리를 묶어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도종환 의원님 비롯한 국회 문체위의 그 간사의 그 여야의 간사님 그리고 또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문체부의 담당 모든 임직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다소 늦었지만 정말 빠른 2년에 걸친 재정으로 이루어진 또 만큼 더 좋은 장점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명옥 이사장님과 김정희 이사장님 그리고 김창경 사무총장님, 현 전임 사무총장님과 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저작권 연합회의 많은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단체의 대표자 여러분들께서 이루신 모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와 또 누구의 존경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또 그 시각예술의 일원으로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러 활동에 참여해서 모든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술진흥법이 제정이 되어짐으로써 지난 6월 30일 이후 1년 이후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크고 작은 장단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논의되어지는 많은 세부적인 그런 의견이 수렴되어지고 나면 책에 있는 준비를 통해서 문체부에 또 제공하는 우리들의 현장에 그런 제안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 우선 이 일이 진흥법으로 펼쳐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는 미술가의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법으로 규정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불과 4년 전에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장에 직접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흥법이 논의되는 즈음에 예술인, 시각예술가들에 대한 4대 보험 중에 우선순위로 진행할 수 있는 보험제도 그리고 또 각종 공공기관, 국공립 그리고 시립 미술관들과 공공적인 시각예술 장소의 실질적인 운영체계에서 사실상 미술진흥법에 의해서 어떠한 기관이 위탁되어지거나 혹은 또 새로운 법인 조직으로 또 전문화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운영 규정과 조례에 그 해당 분야 시각예술 관련한 공공기관이 설립되어지면 시각예술 전공한 전문가 그룹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력 고용 채용에 기본적인 제도를 30%는 30% 의무 채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진흥법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과 함께 또 지금 현재 모든 단체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을 텐데요. 거기에 따르는 국가재정이든 지방자치재정이든 지원이 되어졌을 때 대부분 자부담금 비용이 10%에서 20%, 많게는 30%까지도 제정이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는 많이 없어진 그런 과정이 있고 문체부나 국회에서도 많은 부분 그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입장차가 크고 또 그러한 입장차에 의해서
제정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진흥법을 통한 많은 기초 기반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가 선생님 한 분 한 분들께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문화 향유를 위한 미술진흥법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또 여러 의견을 주시는 과정에서 저 또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앞서 중요한 말씀을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패널들을 통해서 듣기로 하고 저는 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셔서 많은 활동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술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미술인 의견 수렴 간담회 제1부 개식을 마치겠습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과 관련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과 미술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한 후 정리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에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영순 전 부산시립미술관장님을 모시고 미술진흥법